예, 화요일장도 이제 오전 상황을 마무리해 갑니다. 그나마 낙폭을 좀 좁히고 있다는 게 우리 시장의 위안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상승세로 돌리기에도 어려운 그런 흐름들입니다. 오후장 상황들 미리 보면서 포인트 잡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슈들 하나씩 보면서 또 솟아날 구멍이 어딘지 찾아봐야지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 그야말로 정말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이 오르는 거는커녕 오히려 디커플링 되면서 이제 약한 거죠. 코스피는 2,500을 오늘 내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박영호 의원님, 네, 계속 약세일까요? 뭔가 좀 우리도 반전의 신호를 찾을 만한 때가 됐을까요? 뭐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사실 피해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중국이 가장 피해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중국보다는 좀 낫겠지만 미국의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칩스법하고 IRA법을 폐기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상당히 좀 듭니다. 미국의 어떤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트럼프가 탈퇴하고 나서 네. 다시 재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려감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비트코인, 그리고 우주항공,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우려감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도 사실 우리 증시의 대부분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틈새를 찾아야 될 텐데 저는 틈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칩스법을 만약에 그대로 없애버린다. 이거는 트럼프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영향은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과연 트럼프가 여기서 변덕을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고했던 거에 비해서 아니야 나는 이거는 괜찮아 하고 원래 변덕이 심한 사람이니까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이런 업종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가장 눌려있는 피해 섹터 아닙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오히려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만하다고 하셔서 섹터 이야기는 뒤쪽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 관련된 얘기부터 권택중 대리께 이어가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요. 또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는 거 원화 약세 지금 1,400원이네요. 시장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네, 환율 상황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현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구간인지 저가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일단은 국내 주식랑 뭐 미국 증시는 완전히 이제 좀 디커플링이 되어 있죠. 좀 다른 세상을 좀 걷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 뭐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얘기 많이 나오죠. PBR 1배. 좀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오늘 하락까지 하면서 포워드 기준은 물론이고 현재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PBR 1배를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저평가 국면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어서 지수만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들어갈 만한 자리는 맞다 생각이 좀 들고 미국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좀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옵니다. 뭐 버핏 지수도 굉장히 좀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성을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 해외 IB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봤을 때 트럼프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감세죠. 감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20% 정도 수년 동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 지수의 상승을 좀 뒷받침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해당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다른 국가에서 좀 분담을 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지금 국내 증시에 있어서 상승 재료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일단 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테슬라 상승과 함께해서 좀 이제 변동성을 좀 확대해가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만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가격
부분으로 봤을 때뿐만 아니고 기술적 지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RSI 지표로 봤을 때는 한 86을 돌파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정도 왔으면 보통은 좀 조정이 오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95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룸이 살짝 남아있다, 상승폭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따라서 관련된 밸류체인 정도는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2차 전지 전체로 뭔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재료다? 그거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전략부터 답답한 상황이죠. 살펴봤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 섹터 속의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관세 폭탄, 보조금 축소,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 산업인데 흔들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연중 52주 최저가고요. 하이닉스마저도 따라서 빠지는 흐름들인데 아까 이제 박영호 위원님께서 반도체 2차 전지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트럼프, 그러니까 당선자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트럼프 당선자가 AI 산업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산업은 곧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산업이고요. 그 AI 산업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GPU나 아니면 뭐 인텔 같은 CPU나 이런 회사도 필요하지만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디램이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은 이유는 원가 부담이 늘어날 것은 확실한데 미국의 시장을 놓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이랬을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으면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마저 퇴색해버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미국 쪽에 구태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 반도체 수출이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4%,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는 중국 쪽으로 가는 중국향 물량이거든요. 사실 미국향 물량보다는 훨씬 더 큰 게 중국향인데 미국 쪽에 갔던 것은 반도체 산업의 지원법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갔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태여 속도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트럼프가 AI, 미국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사업을 미국에서 퇴출시킨다. 이거는 제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간에 당장 그 트럼프의 칩스법 바람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이거를 뒤집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에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AI 산업에 지금 AI 산업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산업의 중요한 사업은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트럼프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생각을 달리해야 될 포인트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하고 게다가 뭐 이수페타시스가 또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뭐 상황들을 유증하고 이러면서 급락했었잖아요. 어제 22%인가 빠졌어요. 오늘은 이제 1% 정도 아주 얕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부장도 그렇고요. 권택준 대리는 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네, 네. 하드에서 이제 소프트로 넘어가는 국면인 것 같고요. 이게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 뭐 당선됐을 때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확정되어 갔을 때 미국의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좀 힌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해당 시점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뭐 팔란티어라든지 대표적인 미국의 AI 수혜 종목이죠. 그리고 뭐 앱 로빈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도 이게 전기차라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자율주행과 개발 중인 이런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의 힘이 가장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 한 3개월, 6개월로 시계열을 늘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하드 쪽들, 반도체 실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최근 시계열로 땡기면 땡길수록 이 소프트웨어 파워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탄력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특히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AI의 발달로 일단은 이것을 구동하기 위한 반도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수요가 끌어올라졌고 지금은 이 발전된 AI 기술로 무언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객을 창출하는 곳들 이런 곳들에
좀 이제 포커싱이 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국내 기업들에서도 몇몇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이런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임 섹터에서도 또 하나의 기회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AI의 흐름이 넘어가고 그쪽을 주목해야 된다는 시각. 관련된 기업은 이따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 얘기 볼게요. 다음은, 네, 연일 상승하는 테슬라 관련주들.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이제 테슬라 모멘텀이 있는 LNF 같은 경우가 또 LG 엔솔도 그렇고요. 거기만 차별해서 가는 거죠. 꼭 2차 전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든지 또 로봇이 트럼프 집 지킨다 그래서 로봇 오르는 거예요. 로봇도 오르고요. 트럼프 집이 아니라 머스크 집이죠. 머스크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박 대표님. 네. 테슬라 상승 요건이 전기차 때문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같은 생각입니다. 네. 테슬라가 상승한 거는 트럼프 효과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럼 테슬라가 앞으로 트럼프 효과를 어떤 사업에서 볼 건가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기업 요소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치중하고 있는 거는 일단 전기차, 로봇 사업,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리고 ESS, 태양광 ESS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도 역시 2차 전지가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2차 전지가 필요하고요. 최근에 자율주행도 역시 자동차 쪽이니까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로보트X 같은 경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거기에 사용된 배터리를 가지고 수주를 했었고요. ESS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테슬라가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뭐죠? 테슬라는 이러한 2차 전지를 사용한 이러한 사업군들의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사업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모두 2차 전지가 필요한 사업군인데 테슬라용 배터리, 우리가 얘기하는 4680 이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다른 배터리도 있겠지만 과연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테슬라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테슬라 사업군을 봐서는 저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업군은 2차 전지, 테슬라용 2차 전지 사업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도 테슬라 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LG 엔솔이 있고 LNF요? 네. 네. 근데 동원 시스템즈 이렇게 4680 쪽으로 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4680 원통형으로 가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고 하셨고요. 네. 2차 전지 안에 이 포인트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고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조선주는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예, 트럼프가 정말 생각과 달리 콕 집어서 조선주 얘기를 했고요. 조선 쪽이 좀 첫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자재가 좀 움직이고 지금은 또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죠. 권택중 대리 조선주 전략 또 관심 종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조선주의 올해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은 네. 사실 이미 상반기부터 슈퍼 사이클 얘기 많이 있었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 확 높아진 이전에는 주가가 또 잠깐 조정이 왔었습니다. 이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신조선가 상승이 조선주 전체적으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 내내 오르다가 여름 좀 지나면서 살짝 둔화가 됐습니다. 꺾인 건 아니고요.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고 보시면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유가 이제 중국발의 공급이 좀 늘어난다. 이 이유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중국 쪽에서 특히 최근에 경기 부양 패키지 발표하면서 더 이게 좀 가속이 붙었는데 중국의 이제 조선소 증설이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 우려, 이로 인해서 조선가 하락, 압력 이런 것들이 좀 맺어지면서 조선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한국 조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선주가 탄력을 붓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가 상승 세는 살짝 둔화됐으나 앞으로 당선 이후에 나올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해군 함정에 대해서 이런 뭐 MRO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수주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조금적으로 가시적으로 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위 산업 관련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북미 지역에 이제 LNG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관련돼서도 조선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LNG 관련해서는 역시나 뭐 시추라든지 아니면은 채굴 관련돼서 환경 평가 때문에 계속 무산됐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하나둘씩 이제 다시 최종 승인을 받아가면서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에 역시 편승할 수 있는 것이 국내 이런 조선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는 이 중국발 증설에 대한 뭔가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 일기 때도 가장 큰 키워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조선앱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좀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하나 오션과 하나 엔진 이 두 개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6월에도 미국의 조선소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컨콜에서도 관련 내용을 얘기해 줬는데 아마 좀 미리 내다봤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기회가 역시 있죠. 전략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심 종목을 보겠습니다. 박영호 위원님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심 종목이 그 안에 있습니까? 네, 네. 저는 오늘 2차 전지를 좀 보자, 네. 그것도 4680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테슬라용 4680 배터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자 했는데, 사실 테슬라용 4680 배터리는 너무나 빤하고 여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 집중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동원 시스템즈, TC 스틸, 그리고 동국산업 이 정도거든요. 네. 오늘 이 업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됐지만 아직 반영이 되기 않았고 이제부터 실적이 만들어질 동국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국산업은 냉연 특수강판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이전에는 니켈 도금 강판인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에 동원 시스템즈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모든 라인을 다 갖춰서 올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680 원형 캔용 크롬 도금 강판을 생산해서 동원 시스템즈와 그다음에 삼성 SDI 아마 공급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용 4680 배터리가 5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면 다른 것들 TC 스틸이 우리가 도금 강판의 생산이 나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반응이 되고 난 다음이고요. 동국산업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속 엘리베이터를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8,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지지 타가는 5,500원 정도. 새로운 산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성장 스토리를 쓰는 동국산업 4680 니켈 크롬 도금용 강판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권택중 대리의 관심지 보겠습니다. 10월 말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렉트릭이 잘 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20% 넘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 종목 더존 비존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신 맥락이죠?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관련돼서 서비스 출시를 했습니다. 원 AI라는 생성 AI 기업형 솔루션인데, 이걸 이제 10월 말에 출시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고객사가 많이 유치가 되었고요. 1000개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적에서도 슬슬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3분기 영업 실적을 봤을 때 영업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5%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익 개선이 많이 됐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28.4%의 영업 이익률을 보여주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컨센보다는 살짝 못 미쳤지만 YOY로 15%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팔란티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쓰는 챗GPT나 이런 것들은 기업의 정보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죠. 정보가 남의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더존 비존의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갖고 있는 내부 DB를 활용해서 뭔가 정보를 생성형으로 도출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채택을 많이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AI를 활용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것을 이익에 뭔가 플러스를 시켰던 좋은 사례로서 더존 비주원이 아마 당분간 주목받을 이유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잠깐 받았다가 역시나 여기 또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흐름에서 탄력받으면서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정고점 부근인 8만 원까지 목표하면서 충분히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예, 더존 비주원 목표가 8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와 함께 어려운 시장이지만 공략할 만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